자, 심장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심장병. 가장 안타깝게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질환이래요. 준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순간에 사람이 어제 멀쩡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멀쩡하다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멀쩡하게 내려가다 그냥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심장질환이에요. 암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질병들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심장질환은 수영하다가도 죽어요. 심장마비. 운전하다가도 죽어요. 피아노 치다가도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상황 일들, 어떤 사람은 풀을 깎다가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담배를 피다 돌아가시고, 이게 어떤 병이라고요? 심장병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정상 체중보다 2kg, 5kg, 10kg 저 찌신 분들 살 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심혈관계 질환까지 저는 그냥 다 심장 질환을 하고 여러분들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도 네,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혹은 또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 되면 혈압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상치 혈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0이 혈압을 가지고 100세까지 사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고혈압보단 저혈압이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저혈압은 조금 있는데 완전 저혈압 말고요. 적당한 저혈압은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꼭 너무 혈압에 10단위, 20단위고 민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어요. 산소가 심장 근육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은 폐활량이 이렇게 커지죠. 횡격막의 작동을 통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이 폐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 양이 몇 리터가 되겠죠? 2에서 6리터 막 되겠죠. 근데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보다 운동을 하면 들어오는 산소 유입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말을 하는데 산을 올라가면 등산하면서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특히 노래 부르면 정말 힘들어요. 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소가 심장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이 심장의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혹시 여러분 기본 생리학 공부하셨죠? 어렸을 때 다. 우리 몸에 혈액이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몸을 도는 거를 순환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떠한 장기의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계속 움직인다라는 것을, 활동한다는 것을 대사 활동이 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수치가 평행을 유지해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러죠. 네, 그 중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그 심장이 그냥 중심 센터라고 보세요. 우리 몸에서 중심인데 이 심장에는 크게 몇 개의 혈관이 있어요. 큰 혈관, 작은 거 말고 모세혈관 빼고 큰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그 중에 대동맥과 대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맥을 통해서 피가 나가겠죠. 근데 심장에서 어디로 나갈까요? 폐로 나가요. 폐로. 심장에서 혈액이 폐로 갑니다. 가서 무엇을 싣기 위해서요? 산소를 싣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해요. 심장과 폐.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장에 있던 혈액이 몸으로 가기 전에 폐로 올라갔다가 폐에서 산소를 싣고 이산화탄소를 교차를 하잖아요. 탄산가스 교차를 하고 다시 팔자로 돌아와서 심장으로 내려와요. 폐 동맥을 통해서 폐 정맥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다시 심장 정맥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사지로 가겠죠. 몸 끝으로 가죠. 이것을 또 체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적인 폐순환과 2차적인 체순환을 통해서 완벽한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폐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폐에서 중요한 산소가 공급이 적거나 그걸 실지 못할 때 우리 몸은 굉장히 빠르게 괴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액을 보면 이상하게 왜 내 혈액은 도깨비 뿔처럼 생겼어? 라고 하는 분들, 산소 부족인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큰 일이 생기겠죠.
갑자기 사망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요. 심장 근육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 이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협신증과 심근경색이 생겨요. 많이 들어보셨죠? 협신증, 심근경색들. 부정맥도 있어요. 부정맥은 우리가 보통 맥박이 정확하게 딱딱딱 띄워줘야 되는데 딱딱 뛰고 쭉 가 딱딱 뛰고 이런 경우 있어요. 맥박 만져보면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맥박 이렇게 잡아보시면 내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는지 안 뛰는지 분당 몇 번을 뛰는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혈압 측정할 때 지금은 다 자동이잖아요. 근데 귀에 딱 대고 쭉 올려가지고 풀면서 그거 아시죠? 옛날 혈압계 그게 진짜 혈압계예요 원래는요. 아무튼 지금은 다 자동화 시스템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맥박, 네, 맥박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맥박이 정확한 박자에 뛰지 않고 그냥 이 질서가 없이 뛰잖아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도 역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상동맥이라고 했는데 이제 죽상동맥 경화. 동맥이 경화되는 질환이 있어요. 경화라는 말은 되게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뇌 경화가 생기면 뇌 경색,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또 동맥에 생기면 동맥 경화, 간에 생기면 간 경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보통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혈관에 기름이 끼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도 있고요. 즉 엄청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그죠? 심장 질환 되게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답은 항상 간단해요. 심장은 중요한 기관이고 관리해야 된다. 그러나 심장 관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오늘도 역시 제가 심장 관리할 때 아주 쉬운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역시 칼슘 과잉이 이 관상동맥의 석회화를 야기시켜요. 자, 무엇이 과해지면? 칼슘이 과해지면. 그래서 심장 및 동맥 질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칼슘이요. 이 스트레스로 급성 고혈압이 오기도 하지만 우유 섭취를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유 섭취를 통해서. 혈액 내에서 특히 혈액세포 내에서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흔히 질 나쁜 지방의 섭취에서 시작된다. 포화지방. 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지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네, 여기에서 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액세포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맥 안에 이 찐득찐득한 플라크가 형성이 돼 버려요. 그러면 혈액이 지나갈 때 거기를 통과할 때는 막 좁은 공간을 가느라고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여기에서 칼슘이 달라붙어 이제 플라크를 또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경화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자, 지방을 섭취했어요. 지방이 섭취하면 혈관 어딘가에 상처가 나겠고 거기에 지방이 형성이 되겠죠? 플라크처럼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거기에 과잉된 칼슘이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딱딱하게 만든다. 정말 심각하죠? 네, 이런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절대 칼슘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칼슘 정말 최고의 영양제인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 표현은요. 칼슘이 나빠가 아니고 칼슘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강의를 더 여러분들 하고 싶냐면 사람들이 뭔가 그래요. 뭔가 칼슘 부족한 칼슘 많이 먹어야 돼. 셀레늄 부족한 거 많이 먹어야 돼.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칼슘이 좋지만 우리가 칼슘 영양제 보충제로 먹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소고기를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이 칼슘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곡식을 안 먹으면, 채소 과일 안 먹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칼슘 공사함이 부족하니까 병원에서 너 칼슘 먹어야 돼 말하죠. 그럼 내가 칼슘을 먹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혈관에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그 지방에 칼슘이 축적이 되면 심각해요. 그러면 그 혈관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석회화라고 말해요. 그럼 되게 쉽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어렵지 않죠? 고기를 드시는 분이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혈관 안에 뭐가 쌓인다? 지방질이 축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축적이 되면 지방이 점점점 올라오겠죠. 그럼 혈관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좁아진다. 그럼 거기에 과잉된 칼슘이 올라오면 그곳을 어떻게 만든다? 딱딱하게 만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칼슘은 우리가 곡식에서 먹었던 칼슘이 아니었고 대부분 영양소나 아니면 밸런스가 맞지 않은 멸치에서 먹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칼슘 섭취가 많아졌을 때 우리 몸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마그네슘 따로 먹고 셀레늄 따로 먹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통밀을 먹으면, 현밀을 먹으면 그냥 이런 거 다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양제로 미네랄을 섭취하지 마셔라.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건강하려면. 네. 자, 미네랄을 비싸게 돈 주고 사서 따로 섭취하지 말자. 네. 차라리 깻잎 드시고요. 차라리 통밀 드시고. 이해하시겠죠? 이 말을 안 하면 계속 궁금증이 남을 거예요. 왜 미네랄 제품 먹으면 안 되고 왜 칼슘 먹으면 안 되고. 오늘 해결되셨어요? 충분히?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칼슘이 쌓일수록 점점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제되지 않는 곡류들을 먹으면 거기에 여러 미네랄들이 우리 몸속에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감소해서 생기는 것들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딱 여러분 20일에서 30일만 네, 금식 없이라도 전체식을 해보잖아요. 이 30일 만에 바뀌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달만 하셔도요. 혈관이 바뀌는 거 경험할 수 있다고요. 놀랍죠? 이게 바로 미네랄의 힘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은요. 천연 칼슘 경로 차단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천연 칼슘 경로 차단제. 그래서 이 연조직의 칼슘과 석회화된 플라크를 감소시켜서 관상동맥과 주변 혈관들을 넓히고 부드러운 근육을 이완하고요. 또 여러분 혈액을 받지만 혈전이라고 붙어 있는 거, 그 혈전 상태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부정맥이 사라져요. 그래서 현미를 꼭꼭 씹어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맥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금 대신에 이렇게 미네랄이 많은 소금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여러분 마그네슘 한 가지가 하는 일이 정말 훌륭해요. 그렇다면 다른 미네랄들도 얼마나 훌륭할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정말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서 정말 이 제작을 잘하셨구나. 계획을 잘하셨구나. 이게요. 저는 정말 감동적으로 제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저는 늘 받아들이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